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심층뉴스입니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모든 공식 매체가 일제히 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 1면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과 그의 딸 김주애가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각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로이터, 텔레그래프, 그리고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를 보도했습니다. 왜일까요? 북한 역사상 처음 만들어지는 해외 파병 군인 기념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약 20분간 검증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그 이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공식 보도 내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조용원 동지를 비롯한 당 및 정부, 무력기관 책임일군들과 함께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시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이 세 단어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북한이 공식적으로 해외 파병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기념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북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에는 여러 추모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조국 수호를 명분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박땡땡 박사님은 북한 공식 문헌을 30년간 분석해왔습니다. 해외 군사작전이라는 용어 사용, 그리고 이를 위한 기념관 건설은 북한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파병 규모와 성격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 둘째, 내부 정당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관은 어디에 세워지는 걸까요? 기념관이 건설되는 곳은 평양 화성지구입니다. 화성지구는 김정은 시대 들어 집중 개발된 신흥지역입니다. 2020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문화시설이 밀집된 평양의 새로운 중심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이 단순한 위치 선정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홍땡땡 박사님은 화성지구는 김정은 시대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2020년대 들어 집중 개발된 신흥지역으로 고층 아파트,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현대 평양의 중심부에 파병을 영구히 각인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선택입니다. 이번 현지 지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입니다. 2022년 11월 ICBM 발사장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김주애는 지속적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 첫 공개, 2023년 총 9차례 공개 활동, 2024년 총 6차례, 2025년에서 2026년 현재까지 2차례, 총 17차례의 공식 활동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18번째입니다. 김주애의 이번 등장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언뜻 보면 평범한 부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어디입니까? 해외에서 전투를 치른 군인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정땡땡 박사님은 이번이 특별한 이유는 군사기념시설에서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심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의 정당성 계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지금 후계 구도를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관이 기리는 군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2024년 10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처음 파병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11월에는 미국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고 나토와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정원 약 1만 2천 명 파병 추정. 미국 국방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배치 확인. 우크라이나 정부 북한군과 교전 중.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번 기념관 발표 전까지는요. 북한군이 배치된 곳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이며 2024년 8월 이후 격전지가 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드론 영상에는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포착됐습니다. 신땡땡 박사님은 공개된 정보를 종합하면 2024년 말 기준 약 1만에서 1만 2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로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들이 최전선 돌격조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전선 돌격조. 현대전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입니다. 적진을 가장 먼저 돌파하고 지뢰밭을 해치며 가장 높은 희생을 감수하는 부대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북한군의 높은 사상 자유를 보도했습니다. 출처 로이터 2024년 12월 18일 북한군 수백 명 사상 추정. 출처 우크라이나 국방부 2025년 1월 3일 북한군과의 교전에서 상당수 사상자 발생. 박사님, 북한이 이렇게 해외 군사작전 기념관을 공식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외적 측면입니다.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파병을 국제주의적 임무로 포장하려 합니다. 러시아를 돕는 것이 정당하다는 메시지죠. 둘째는 대내적 측면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유가족들의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군 복무는 조국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파병은 다릅니다. 더구나 시신조차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신 송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여러 정황상 그렇습니다. 러시아 현지에 매장되거나 신원 확인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의 의문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를 기념관이라는 상징적 보상으로 무마하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추모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파병을 결정했을까요? 2024년 6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9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10월 파병 시작. 1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얻으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대가만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북한의 파병 대가로 거론되는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경제적 대가.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 원유, 석탄, 외화 확보, 병사 1인당 월 2,000달러 추정. 2. 군사적 대가. 첨단 무기 기술 이전, 위성 및 미사일 기술 협력, 현대전 경험 축적. 3. 외교적 대가. UN 안보리에서의 러시아 지원, 국제적 고립 완화, 대중국 협상력 강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생존입니다. 러시아와의 강화된 유대는 김정은 정권에게 전략적 자산입니다. 중국 견제, 국제 고립 타파, 내부 결속 강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대가는 수천 명 젊은이들의 목숨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위에 지금 기념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념관 건설 보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주의 역할입니다. 2022년 첫 공개 이후 김주애는 북한 권력의 중심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ICBM 발사장 동행,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 군 열병식 참관, 그리고 이번 기념관 현지 지도까지 점점 더 중요한 자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김주애의 공개 활동을 분석해 봤습니다. 2022년 1회, 2023년 9회, 2024년 6회, 2025에서 2026년 2회 1월 현재 총 18회의 공식 활동이 확인됐습니다.
화면 활동 유형별 분류.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군사 관련 9회, 당 행사 5회, 문화체육 3회, 기타 1회. 절반이 군사 관련 행사입니다. 이를 김정은의 후계 과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김정은은 2009년 27세 후계자로 내정된 후 2010년 28세당 대표자회에서 공식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애는 10대 초반부터 전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건강 문제, 나이 등을 고려해 후계 구도를 빠르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김정은 정권의 불안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북한 사회문화 전문가이신 박사님, 북한에서 10대 여성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영 박사님은 북한은 매우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특히 미성년자가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은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혈통의 정당성입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은 절대적입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정당성을 4대로 연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기념관 현지 지도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서영 박사. 며칠 전 김주애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김주애를 김정은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세웠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인 일인가요? 서영 박사.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금수산 궁전은 북한에서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그곳에서의 위치와 서열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린 주애를 그렇게 전면에 내세운 것은 군부와 엘리트층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 아이가 다음 지도자다라는. 하지만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영 박사.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군부에서요.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딸을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파병으로 인한 군부의 불만, 경제 악화로 인한 민심 위반, 이 모든 것을 백두혈통으로 막으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주애의 후계는 확정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전문가 A. 현재로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전문가 B. 문제는 나이입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급작스런 일이 생기면 미성년 후계자는 권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C.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출시키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이죠. 북한의 권력 구조는 복잡합니다. 당, 군, 내각이 각각의 역할을 하며 그 정점에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시나리오 1 김주애 섭정체제. 고위 간부들이 실권을 행사하며 김주애를 내세움. 시나리오 2 집단지도 체제. 후계자 없이 권력 분산. 시나리오 3 다른 후계자 등장. 김정은의 다른 자녀 또는 측근. 하지만 현재로선 김주애 중심의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합니다. 북한은 이미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기념관은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죽은 군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탈북민 A. 평양에서도 소문은 돕니다. 러시아에 간 애들 소식이 없다고. 처음엔 돈 많이 준다고 자원했다는 애기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오는 애들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당에 물어봐도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말만 들어요. 누가 울면요? 반동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다들 입 다물고 있어요. 탈북민 B.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북한 군인들에게 군 복무는 자부심이었어요. 조국을 지킨다는 명예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외 파병은 다릅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우리가 가야 하는지 젊은 군인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념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 의문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탈북민 씨, 우리 세대는 더 이상 김일성 시대를 모릅니다. 배급도 안 나오고 스스로 살아야 하는데 무슨 충성이 있겠어요. 기념관도 그냥 또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누가 진심으로 추모하겠습니까? 다들 살기 바쁘고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을 뿐이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리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장영 박사,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축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론, 전자전, 도시 전투 등 북한군은 이런 경험을 직접 쌓고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 무기기술 습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을 얻을지 모릅니다. 첨단 무기기술, 위성기술 등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북러 군사협력 강화입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장영 박사, 먼저 정확한 정보 파악이 중요합니다. 북한군의 파병 규모, 손실 규모, 러시아로부터 받는 대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일 협력, 나토와의 협력 등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을 견제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자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장영 박사,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을 주시해야 합니다. 정보에 기반한 시민의 관심이 결국 올바른 정책을 만듭니다.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탈북민 활동가, 정보는 결국 북한 안으로 들어갑니다. USB, 라디오, 여러 경로로 외부 정보가 유입됩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남한 드라마를 몰래 봤어요. 그게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변화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북한 주민들도 같은 인간입니다. 자유를 갈망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알리는 것, 그것이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긴 밤은 언젠가 끝납니다.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진실을 알리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26년 1월 6일 북한이 발표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20분 동안 그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사실들. 북한 역사상 처음 만들어지는 해외 파병 기념관. 김주애의 빠른 후계 구도 구축. 러시아 파병의 실체와 희생. 유가족들의 침묵과 불안.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이것들은 모두 검증된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기념관은 추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불안을 감추고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오늘 보도에 사용된 모든 정보는 검증된 출처에서 가져왔습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대한민국 국정원, 미국 국방부,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변화를 만듭니다. 이 보도를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고 우리의 안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심층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북한노동신문 2026년 1월 6일자 조선중앙통신 2026년 1월 6일 조선중앙TV 2026년 1월 6일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미국 국방부 연합뉴스 YTN, MBN, 한국일보, 중앙일보, 로이터, 텔레그래프,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더 빨리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